말년부자 사주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시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주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말년까지 남는 걸까요? 젊을 때는 돈이 들어와도 가족 문제나 사업 문제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부터 월세와 연금이 생기고 재산이 남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젊을 때는 큰 돈을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말년에는 모아둔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분들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평생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들어온 돈을 말년까지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말년부자 사주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사주에서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다움입니다. 사주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릴 때부터 가족 복도 없었고 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제발 말년운만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고 이제 나이까지 들어가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되는 거죠. 사주에서 이런 인생 후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바로 시주입니다. 시주는 태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자리인데요. 나이가 들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평생 해온 일이 무엇으로 남는지, 돈과 자녀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주에서 말년의 재물 흐름을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정확히는 하나의 글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정제와 편제라는 재성의 기운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둘 다 돈을 뜻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모습과 남는 방식은 꽤 다릅니다. 먼저 정제는 꾸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돈에 가깝습니다. 연금이나 월세, 일정한 급여처럼 다음 달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돈이죠. 예를 들어 젊을 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작은 집 한 채와 연금을 차근차근 준비한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은퇴한 뒤에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생활비를 쓰고 병원에 다녀와도 다음 달이면 다시 수입이 생기니 통장 잔액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젊을 때 생각하는 부자와 말년에 생각하는 부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끊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병원비를 내가 내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부탁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말년에는 굉장히 큰 재물복입니다. 정제의 장점은 화려함보다 안정입니다. 크게 벌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재산의 규모가 커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편제와 더 가깝습니다. 편제는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 투자, 큰 계약처럼 돈이 한 번에 크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젊을 때 별 기대 없이 사둔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을 좋은 조건에 정리하면서 묵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분이나 권리가 뒤늦게 재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편제가 있으면 말년에 큰 돈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그런데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편제는 큰 돈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처럼 묵돈이 생겼을 때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나나. 마침 돈도 있고 좋은 기회처럼 느껴져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돈을 넣습니다. 분명 돈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 재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간 겁니다.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 바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지출과 책임이 더 빠르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움직인다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들어온 돈을 내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인성입니다. 말년에는 재성보다 인성운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말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말년에는 돈만큼 살 집과 건강, 연금이나 문서처럼 나를 받쳐주는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이 들어와도 집과 건강이 불안하면 치료비와 생활비로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부자는 아니어도 집과 연금이 안정되어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죠. 재성이 돈을 움직이는 힘이라면 인성은 그 돈과 생활을 받쳐주는 바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인성만 있고 실제 사용할 돈의 흐름이 부족하다면 생활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오는 흐름과 그것을 담아둘 기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주의 재물 기운이 뚜렷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말년에 돈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 쌓은 기술로 은퇴 후 수입을 만들 수도 있고 준비해둔 집이나 자격이 생활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60대와 70대에 들어오는 대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일이 계속 막혔는데 은퇴를 앞두고 시작한 작은 일이 뜻밖의 수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본적으로 재물의 가능성이 있어도 말년의 흐름이 불안하면 돈이 들어왔다가 큰 지출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 운이 전부고 노력은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분명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시기는 있습니다. 다만 노력은 운을 억지로 이기는 힘이라기보다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놓치지 않게 만드는 준비에 가깝습니다. 흐름이 막혔을 때는 무리하게 키우지 않고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준비입니다. 좋은 시기가 왔을 때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신뢰가 실제 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말년의 재물복은 큰 돈이 한 번 들어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생활 기반과 자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주 다음은 어떤 글자가 더 좋다고 말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함께 있어야 실제 내 재산으로 남는지까지 알아야 궁금증이 제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진짜 부자는 한번 큰 돈을 번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고 들어온 돈을 지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에도 좋은 재물과 편안한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주다움이었습니다.